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준철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만 요새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3032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윤빠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할 게 많아서 방송 후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천인 공로 생각하면 상종조차 힘들지만 열강 속에 핵을 이고 총포대치 현실인데 그보다도 더 걱정은 졸속행정 미숙외교. 12만 6천, 23,508, 30만, 1,549, 그리고 36. 이게 다 무엇일까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희생된 우리 백성의 숫자가 12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일본 관동 대학살 때 희생된 우리 제일 한국인 숫자가 2만 8명입니다. 밝혀진 것만. 남경 대학살 때 희생된 중국인의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만주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으로 희생된 숫자가 확인된 것만 1,549명입니다. 그리고 이 잔악한 인간들한테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 고초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만 하면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진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남북 통일되고 힘을 길러서 우리가 당한 거 그대로 되갚아주자 하는 생각도 참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그 최소한에 바라는 그 화끈하고 진실된 사과도 잘 하지 않습니다. 같은 패전국이면서 넓은 마음으로 100번 1000번 사과를 하고 배상에도 적극적인 독일과는 딴판이죠. 진실하고 화끈한 사과를 하게 되면은 전 국민이 벙어리가 된다는 그런 마술에 걸려 있는 듯이 뭐 통스 개념 이런 말장난이라기까지 했죠.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일본을 무척 싫어합니다. 이 나이 되도록 해외도 몇 나라 돌아다녀 보았지만 일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양심의 영역인데 저렇게 하기 싫다는데 또 그 진솔된 사과를 할 그릇이 안 되는데 계속 진실된 사과 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또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수천 킬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괜찮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숙명적으로 이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일본이 1950년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참혹했던 우리 한국전쟁입니다. 그 한국전쟁 때 병참기지로서 또 후방 군사기지로서 군사시설, 인프라 이런 게 피약적으로 발전을 했던 게 미끄럼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바꿔 말하면 한국에서 또다시 그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결국 일본을 우리는 후방 병참기지 내지는 군수기지로 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병참기지를 내어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세계 언론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변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또 지금 젊은 세대, 자라는 세대는 점점 더 징용, 식민지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계속 그 접점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전에 그 발표를 했을 적에 저는 그냥 담담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난 후에 정말 놀라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는 상호주의입니다. 호혜주의라고도 하죠. 상대방이 한 만큼 나도 하고 내가 준 만큼 상대방도 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마쿠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 또 입장 조율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며칠 있다 나오는 소리가 강제징용은 없었니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니 있다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 보좌하는 보좌진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보도를 보면은 뭐 염려의 의견도 있었는데 뭐 대통령이 내가 책임진다고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좋게 말하자면 리더의 결단력이고 그거지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면은 그거는 독선입니다. 예로부터 왕이나 최고 권력자 주변에 예스맨들로만 둘러싸여 있으면 그때부터 망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노맨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담장 밖에서 깐죽대는 노맨들은 말고요. 담장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목숨을 내놓고 아니다고 하다가도 담장을 나서면은 시치미를 뚝 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노맨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방문에서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외교란 게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데 저렇게 싸워보기도 전에 자기 패를 다 보여줄 필요가 있나. 스스로 그 퇴로까지 맞고 말이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통 서민들은 오진 세파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 내만 같지 않다. 이건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계속 법 공부만 하다가 또 검사가 되어서 계속 순탄한 길을 걸어왔으니 그런 세상이 내만 같지 않다는 그런 이치를 못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당연하게 그에 따른 반응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정말 참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됩니다. 출범한 정권이고 이 정권이 성공을 해야 그만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으니 제발 좀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 입에서 나는 소리. 3위,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김성, 장흥군수가 세상에 보였더군요. 우리 장남 결혼합니다. 청첩장을 1300명한테 돌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1300명이 넘겠죠. 일단 구청 직원들한테는 공지사항으로 돌렸을 테니까. 명예를 지었으면 돈을 밝히지 말든지, 돈을 쫓으려거든 명예 같은 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든지, 정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대극을 보면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탐간오리, 2위, 나온 입으로 집어넣고 싶은 소리.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곳의 김진화, 신부라네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마귀가 들렸다느니, 토착 외국이라느니, 오므라이스를 처먹고 희희낙낙한다느니, 참 이 성직자가 할 말입니까? 저는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지난번을 계기로 정의구현사재단의 진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때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으라고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밉다고 그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하는 그 잔혹함을 혐오하고요.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대통령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 그 수많은 수행원들, 승무원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돌대가리스러움을 혐오합니다. 혹시 설마 대통령 죽기 위해서 100명, 200명 희생당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니겠지요. 거기 박모씨, 원로 신부라네요. 하늘에 부름이 있다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여자 대통령 보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밑도 안 닦는 여자라고 떠벌리고 다닌 사람 아닙니까? 정말.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모 마리아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나요? 교황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나요? 자기 나라 대통령한테는 온갖 쌍욕의 저주를 퍼부으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남한 노래를 불렀다고 총살당하는 청소년이 있는 그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 끽소리도 못하는 그 옹졸함, 비겁함을 혐오합니다. 그 선택적 정의로 폼내는 그 정의파리를 혐오합니다. 1위, 정말 안 나오길 바랐지만 결국 나온 소리,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금수완박에 대한 선고를 했더군요. 제가 지난번에 헌재에 군뱅이가 산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탈피를 하고 변태를 했네요. 그런데 예쁜 나비로 변태를 한 게 아니고 박쥐새끼로 변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헌재만은 그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 정치적 고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민사소송 선고인 줄 알았습니다. 양쪽 가실 몇 대 몇, 이런 헌법재판소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와 야, 진보와 보수끼리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꼴을 정말 지겹게 봤는데 이런 것을 다시 헌재에서 또 봐야 됩니까? 정치꾼들이 모이는 장은 국회로서 충분합니다. 이 헌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헌재에 바란 것은 이 시대의 중심축, 이 시대의 어른,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을 바랐지 무슨 정치 충돌 모임하라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이제 예산을 퍼부어가며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까? 이 사람들은 근본 인식이 좀 사회가 혼란스러워야 자기들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혼란스러운데도 1년 가까이 선고를 질질 끌더니 결국은 완벽하게 사회적 혼란을 딱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법하지만 유지한다. 기각, 인용, 기각. 4대5, 5대4, 4대5.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었으니 자폭하고 스스로 해체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다수당이 되어서 해체를 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없는 게 낫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꾼들은 국회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이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시작도 명예롭지가 못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전두환 일당이 국민들의 분노를 무마시키려고 선심 쓰듯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뭐 헌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였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러시아에는 있다고 하더군요. 러시아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잘 돌아갑니까? 헌법재판소가 전쟁을 막았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위법은 하지만 국회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헌재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정치 집단을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헌재 소장이라는 사람은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준 관사에서 공짜로 살면서 시끄럽다고 국민들 통행까지 막던 인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해무익합니다. 1위 정말 안 나오길 바랬는데 결국은 나오고만 소리입니다. 오늘의 구성 1위 헌법재판소, 2위 김진화, 3위 김성으로 하겠습니다. 윤빠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아직 윤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핵관은 있을 뿐이지. 저는 근데 이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를 더할수록 정치를 잘하면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개딸들이 계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찐 돼지들 같아 보입니다. 살찐 돼지들은 사료를 주면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절실함이 없죠. 또 서로 힘을 합해 뭐를 해볼 그런 협동심도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한 발 뒤로 빼놓고 아니면은 한 발만 당기고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올인하는 법이 없어 보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죠. 하루를 살더라도 멋있게 하루를 하더라도 정말 국회의원답게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약 2주 만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언급할 게 많아서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